민유는 천천히 온화한 말로 달래듯 말했다. 얘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정말 무섭게 열이 솟아오르게 된 나머지 옛날의 일을 모조리 잊어버리게 되었지만 천천히 모든 것을 기억해내게 될 것이다. 석파천은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정말로 저의 어머니시고 석 장주께서 저의 아버지란 말인가요? 민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얘야, 너의 아버지와 나는 곳곳으로 너를 찾아다녔단다. 하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 집 세 식구의 골육길이 만나도록 해주었구나. 그런데 너는 어째서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않느냐? 석파천은 민유가 결코 자기를 속이지 않으리라고 깊이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은 본래 아버지가 없는 몸인지라 잠시 주저했으나 즉시 석청을 향해 불렀다. 아버지. 석청은 미소를 띄우며 대답을 했다. 뭐냐? 너는 어머니도 한번 불러보아라. 민유를 어머니라고 불러보라는 말에 석파천은 매우 난처해졌다. 그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만 자기의 어머니 얼굴 모습은 민유와 전혀 달랐다. 수년 전 그의 어머니가 다시 영영 돌아오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듯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녀의 머리카락이 이미 반백이 되어 있었으며 결코 민유와 같이 검은 구름체 같은 머리카락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거기다가 그의 어머니는 성격이 포악해서 걸핏하면 욕지거리를 하거나 손으로 매질을 해대는 등 민유처럼 온화하고 인자한 점은 손톱만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민유가 얼굴 가득히 기대의 빛을 띄우고 잠시 기다렸으나 여전히 자기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자 그만 눈시울이 붉어져서는 눈물을 흘리려고 하지 않는가. 석파천은 그녀의 그와 같은 표정을 보게 되자 속으로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 나직이 불렀다. 어머니. 민유는 크게 기뻐서 그를 얼싸안으며 눈물까지 흘렸다. 오, 착한 내 아들. 석청은 옆에서 눈시울을 적셨다. 그러나 석청은 마음 한구석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는 가셔지지 않았다. 석중옥이 장락방에서 저지른 온갖 못된 짓을 돌이켜볼 때 죽어도 죄를 다 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병이 든 자식을 지금 당장 다그칠 수도 없고 해서 마음이 착잡해지기만 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집을 떠나간 불효자식이 마음을 고쳐먹고 되돌아온 것은 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후 잘 가르치게 되면 회개할 빛을 보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어릴 적부터 부모님 곁을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먼저 가르침에 소홀히 한 것이니 자기의 과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다만 현소쌍검이 쌓아온 일세의 영명을 누리고 있는데도 이와 같은 아들을 키워 강호의 수치를 보이게 된 것이 여간 못마땅하지 않았다. 삽시간에 그의 생각은 조수처럼 밀려오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스럽기도 했다. 민유는 석청의 그와 같은 안색을 보고 그의 심사를 짐작했다. 그녀는 재빨리 말을 꺼냈다. 사형, 그리고 오가. 나는 무척 배가 고프니 우선 고을로 내려가 음식을 사 먹어야겠다. 이어 휘파람을 불자 흑백의 두 마리 말이 달려왔다. 민유는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얘야, 너는 이 엄마와 함께 백마를 타도록 하자. 석청은 아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처음 대하는지라 빙글에 웃음 짓고 검은 말에 올라탔다. 민유와 석파천은 함께 백마를 탔다. 그리고 그들은 큰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어느덧 날이 훤히 밝아 있었다. 석파천은 여전히 의문에 쌓여 있었다. 이분이 진짜 나의 어머니라면 어릴 적부터 키워준 우리 엄마는? 하지만 그로서는 물론 석청 부부도 이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할 것이니 진정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두 필의 말에 나누어 타고 수마장을 나아갔을 적에 마침 길 옆에 조그만 절간이 있는 것을 보고 민유는 입을 열었다. 우리는 절간에 가서 부처님께 빌도록 해요. 그리고 그녀는 말에서 내려 절간 안으로 들어섰다.
석청과 석파천도 뒤를 따랐다. 처가 평소 부처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석청은 민유의 뒤를 이어 법당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았다. 민유는 열애 불상 앞으로 다가가더니 끊임없이 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 있던 석청은 뒤따라 들어온 석파천을 돌아보았다. 갑자기 마음속으로부터 고맙다는 생각이 뭉클하니 가슴속으로부터 솟아올랐다. 저 애가 비록 못된 짓을 했지만 내 생명보다도 더 귀여운 자식이 아닌가. 그 누가 이 아이를 해치려고 했다면 내 목숨을 걸고서도 이 아이를 지켰을 것이다. 오늘 이렇게 부자가 만나게 된 것은 바로 하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고 부처님의 보살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하여 그도 민유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석파천은 한옆에서 민유가 나직이 비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보호하시어 저의 아들의 질병이 하루속히 낫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어릴 적에 철이 없어 많은 죄를 지었으나 그 죄는 이 몸이 모두 받겠습니다. 몸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져도 좋으니 아들이 이후 새 사람이 되어 한평생 병을 앓지 않고 즐겁고도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도록 해주시옵소서. 그 소리는 매우 나직해서 입술이 달싹일 정도였으나 석파천은 내력이 지극히 고강한 만큼 이목 또한 여느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데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민유가 비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갑자기 가슴속에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 사람이 만약 나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면 어찌 저토록 나의 안위를 걱정하여 줄 수 있겠는가? 나는 여지껏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피해왔지만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가 말이다. 격동된 그는 앞으로 달려들어가 그녀의 두 팔을 잡고 불렀다. 어머니, 어머니, 당신이야말로 정말 나의 어머니십니다. 여태까지 그는 민유를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내키지 않는 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민유는 그와 같은 기분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부르는 어머니는 바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머니가 아닌가. 그리하여 그녀는 그를 껴안고 말했다. 아, 불쌍한 내 자식. 석파천은 한적한 산속에서 자기와 10년을 보낸 그 어머니가 생각났다. 자기를 마구 학대했지만 역시 그 어머니에 대한 정을 잊을 수가 없어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옛날 그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설마하니 그녀가 저를 속인 것인가요? 민유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옛날 그 어머니가 어쨌는지 나에게 이야기해 보려무나. 석파천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 어머니는 머리카락이 약간 휘었어요. 어머님보다 키가 조금 작은 편인데 무공을 모르지만 종종 저에게 화를 내며 욕과 더불어 매질까지 했어요. 그럼 그 어머니가 너를 무엇라고 부르던? 저를 보고 계잡종이라고 불렀지요. 석청과 민유는 갑자기 짚히는 바가 있었다. 그 여인이 오가를 계잡종이라고 불렀다면 지극히 우리 부부를 증오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그 여인인지도 모른다. 민유는 재빨리 물었다. 그 여자는 얼굴이 갸름하고 살결이 퍽 고우며 얼굴이 아름답지 않더냐? 웃을 때 얼굴에 보조개가 패였지. 석파천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지요. 저의 어머님은 얼굴이 계란 모양처럼 갸름하고 통통했지요. 안색이 약간 창백한 데가 있으며 또 거무튀튀했어요. 온종일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좀처럼 웃는 적이 없었지요. 그러니 무슨 보조개가 보이겠어요? 민유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고 보니 그녀가 아니었구나. 얘야. 그날 밤 토지묘에서 이 애미의 검끝이 잘못하여 너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그 상처는 어떻게 되었느냐? 상처는 매우 가벼웠습니다. 며칠 후 감쪽같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만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왔지? 너도 정말 대단하구나. 아, 기한서북도 너를 잡아두지 못하다니. 최후의 두 마디는 석청에게 자랑하는 말이기도 했다. 석청과 백만검은 토지묘에서 천여 초를 싸웠기 때문에 백만검의 검초에 대해서 잘 알았고 또한 탐복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처의 그와 같은 말에 역시 동감이었다. 그러나 애를 너무 칭찬하면 버릇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칭찬의 말을 그만하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석파천은 두 사람의 눈치를 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스스로 도망친 것이 아니지요. 정불삼 할아버지와 띵땅이 저를 구한 거예요. 석청 부부는 정불삼이란 이름을 듣자 흠칫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게 됐고 석파천은 자기가 겪었던 일을 처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일을 이야기하자면 길었지만은 석파천은 즉시 정불삼과 정당이 어떻게 그를 구해주었으며 또 정불삼이 어떻게 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가는 물론이고 정당이 그에게 금나수를 가르쳐주게 되고 또 배 밖으로 던졌던 등의 일을 자초지종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민유는 앞서 있었던 이야기를 물었다. 석파천은 별수 없이 다시 어떻게 정당과 천지교배, 즉 혼례를 올리게 되었으며 또 어떻게 해서 장락방의 총타에서 백만검에게 사로잡혔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다시 뒤로 옮겨 양자강에서 사노파와 수아를 만나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고 그리고는 정불사와 무공을 겨루게 되었다는 사연과 사노파가 어떻게 해서 자연도에서 그를 금오파의 큰 제자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사연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난 이후 자기 혼자 뚝 떨어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다가 비어방의 무리들이 떼죽음을 당해 있던 곳에 이르게 되었고 어떻게 하다가 장삼과 이사와 결의 형제를 맺게 된 일 등과 더불어 철차회를 발칵 뒤집어 놓게 되고 잘못하여 상청관으로 들어가게 된 사정을 쭉 이야기했다. 석파천은 그 당시 강호의 기인 이사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줄곧 어떻게 된 영문인 줄을 몰랐고 또한 만나게 된 원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야기하자니 자연 앞에 갈 이야기가 뒤로 가게 되고 뒤에 갈 이야기가 옮겨지는 등 오락가락했지만은 석청과 민유가 조목을 따져서 차례차례 질문을 던져서 대답을 듣게 된 이후에야 끝내 10의 8구는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다.